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네이처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있었던 급락의 이유를 크게 보면 일단 기대감이 단기간에 크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매물이 소화가 되지 않았고 매물이 쌓이지가 않았습니다. 썸상으로 거래가 막힌 채로 급등을 해버렸기 때문에 누구도 돈 들이지 않고 연성을 가버렸습니다. 자, 아래 구간에도 물량이 없었다는 것은 지지해줄 물량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세 차익은 필연적으로 나와야 했던 것이고 나와야 오히려 지지 물량들이 생기면서 매물들이 생기면서 저점 기반을 형성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세 차익 물량이 나온 이유는 미래에 있을 기대감이 FDA의 언급으로 빠르게 단기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BLA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즉시 소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BLA 기대감 소멸이라기보다는 앞당겨진 승인 결과 여부가 이제 좀 빠르게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어서 시세 차익 물량도 단기적으로 빠르게 나온 게 좀 크죠. 자, 며칠 만에 80%가 넘게 상승을 했는데 매수자가 많이 나온다면 거래 체결이 쉽기 때문에 시세 차익 매물이 쏟아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거래가 많이 동반이 되었죠. 자, 근데 아래에도 물량을 매물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결코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FDA 관련은 일정들이 다 있고 시간이 다소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잠시간은 조정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제약바이오는 기대감 반영으로 폭등했다가 승인 여부 리스크로 인해서 조정, 그리고 승인 시에 폭등하고 실패 시 폭락하고 뭐 추세가 보통 이렇게 가는데 사실 아직 요 1단계도 반영이 안 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제 BLA를 신청을 하게 되면 또 기대감에 폭등할 예정이죠. 결과 여부 시기가 다가오면 또 기대감에 연달아서 폭등할 예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당연히 실패의 리스크도 존재하긴 하지만 기대감이 일정이라는 게 무수하게 남아있고 적어도 기대감만큼은 필연적으로 동반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이처셀 전체 기대감 일정에서 지금 이 시점에 뭐 10% 하락했다, 뭐 10% 급등했다, 일희일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은 지지를 확인받는 자리들에서는 매수가 분명히 유리한 자리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 오늘 지지받은 요 선거놓은 요 자리도 보면 파란색 선이죠. 그러니까 과거부터 저항이나 지지가 되었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저항과 지지가 수렴된 자리라는 거죠. 네이처셀의 차트에서 의미가 상당히 큰 자리라고 할 수 있는 위치에서 지금 두 차례 지지를 받은 건데, 자, 어제는 급락을 지지받은 흔적이 있고, 오늘 또 한 번 연이은 하락을 받아 올린 흔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자리는 지켜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이고요. 참고로 제가 이 자리가 의미가 크다고 선을 그어 놓은 것은 어제 오늘 그어 놓은 게 아니라 요때 25년 5월 초에 그어 놨었습니다. 근데 그게 지나고도 그 위에서는 지지의 기준이 되어주고 아래에서는 저항의 기준이 되어준 흔적들이 많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자리를 터치했을 때 움직임과 거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지지받는 모습이 보인다면 매수하기 유효한 근거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리스크도 고려를 해봐야 합니다. 마냥 승인될 것이다 이렇게 예단하는 투자는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기 때문에 리스크도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식약처에서 가장 큰 리스크 수차례 반려를 당했었죠. 물론 식약처장과 중앙약심위 관련해서 잡음이 있고 억지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만약에 FDA 측에서 거절은 아니지만 뭐 임상적 유의성이 부족하다, 더 보완해서 제출해라 이런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 자체로 시장은 반려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물량 폭탄이 쏟아질 겁니다. 자, 그래서 기대감이 크게 반영이 되면 비중을 쪼개서 일부는 수익화하는 것이 좋고요. 제약바이오는 기대감만 활용하는 투자자가 많기 때문에 승인 결과 여부 일정 같은 것을 앞두고 급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물량은 결과를 지켜보되 일부 물량은 수익화하는 것이 가장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투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미국 FDA 허가의 직접적인 관리자는 알바이오입니다. 조인트 스템 관련해서 네이처셀은 조인트 스템에 관해서 국내 판권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식약처의 문을 계속 두드렸던 겁니다. 만약에 미국 FDA만
승인된다라고 하면 네이처셀의 매출에 직접적으로 크게 기여하지 못합니다. 네이처셀이 조인트 스템으로 큰 돈을 벌려면 결국 식약처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네이처셀이 알바이오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알바이오가 네이처셀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고요. 알바이오는 과거부터 상장 의지를 밝힌 바 있기 때문에 FDA가 승인나면 상장을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네이처셀의 권리가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직접 알바이오에 투자가 가능해지면 상생세가 약해지고 수급이 분산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알바이오가 비상장인 상태에서는 조인트 스템의 성공은 파트너사인 네이처셀 주가에 반영이 되는데 알바이오가 상장하면 미 FDA 재료는 알바이오에 반영되고 네이처셀은 조인트 스템 국내 판매 실적만 반영되게 되는 거죠. 뭐 이후에 어떤 추가 계약이 나올지는 알 수 없으나 그건 지금부터 고민할 문제가 아니고 머릿속 상상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네이처셀에게는 조인트 스템의 식약처 허가가 중요하다. 자, 이 기사를 한번 보시면 자, 밑에 내용. 자,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마자 어쩌고저쩌고 이 K바이오 분야 주요 성과로 신산업 성장을 촉진하고 해모은 규제를 개선해 왔다.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만성통근, 근골격계 등 해외 원정 치료가 빈번한 질환의 경우 자가 줄기세포 등을 활용하는 임상 연구에 착수해 실질적인 치료에 적용할 수 있겠다. 자, 국내 연구 결과가 없더라도 기존에 검증된 해외 임상 시험과 임상 연구 결과를 활용해 치료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꼬랑지를 어느 정도 내렸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더 엄격한 FDA가 승인할 것으로 예측이 되니 카르텔을 부정하기 위해서 가능성을 열어두는 뉘앙스로 보입니다. 뭐 개인적인 판단이고요.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물론 FDA 승인받는다고 식약처도 무조건 승인이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추가 임상 요구 수준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심사에서 참고 자료로 강하게 반영이 가능하고 네이처셀이 목소리를 높일 수가 있다는 거죠. 허가 가능성이 올라가는 구조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식약처와 씨름하던 네이처셀은 결국 미국의 FDA 승인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상황이 긍정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결과 여부와 관계없이 기대감의 두께가 꽤나 굵직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에 네이처셀 연관된 브랜드인 바이오스타 엔젤 줄기세포 채널에서 라정찬 대표가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채널 영상 게재는 6월 2일이고요. 여기서 뭐라 했냐면 FDA 회의록이 오면 증권 관계자와 협의해서 공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2026년 6월 8일 미국 BLA 승인을 위한 현재와 미래에 대한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고 다음 주죠. 그리고 그것을 주주분들에게 공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쯤에 어떤 이슈가 또 나올 예정이고 간담회 관련된 그 이슈는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대감의 두께가 더 굵직해질 가능성이 높겠죠. 자, 이 나라 규제 시스템이 가짜라면서 우스운 게 국내 문만 두드리면 누구보다 엄격하고 깐깐하게 체크하는데 미국 FDA가 승인했다고 하면 무슨 일론 머스크가 협업하자고 한 거 마냥 문을 열어주죠. 정답은 이미 앞에 있었는데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듣고 안 듣고 갈리는 웃긴 상황입니다. 다음부터 종합적으로 미 FDA 승인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식약처의 여태까지와 다른 스탠스를 목격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또 당장 다음 주에 네이처셀의 간담회 공지도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상황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어디까지 오를까를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대감 반영은 필연적으로 동반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일정 동안 싸게 담을 궁리를 해야 하고요. 오르는 중에도 매물 소화 등의 조정은 동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할 매도로 일부 수익을 챙기는 판단도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단하고 투자해서는 안 되지만 오를 것이 기정사실이라면 천장으로 가기 직전까지는 이 과정, 여기서의 매수 매도, 이 기회를 놓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뭐 이 자리로 예를 들면 더 오르겠지만 여기서 분할 매도하고 여기서 분할 매수하면 상당히 좋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차피 여기까지 오를 텐데 라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여기서는 비중을 일부라도 현금화하고 여기서 평단을 낮추고 수량을 더해서 이런 상승을 맛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대감 때문에 일정이 어느 정도 공유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라고 하면 그 아래 구간에서도 반드시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은 수익대로 챙겼는데 평단은 낮아져 있고 물량은 더 많아져 있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네이처셀은 과거의 데이터들이 많습니다. 지지와 저항이 수렴된 의미가 큰 자리들이 즐비하기 때문에 어느 자리에서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은지, 어느 자리에서 저항받을 가능성이 높은지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각각의 자리들을 터치했을 때 저항이 될 것이다, 지지가 될 것이다의 가장 큰 근거, 가장 핵심 지표는 거래입니다. 거래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1매수, 1매도로 1거래가 체결되는 것이고 그 사실을 토대로 그래프가 그려지기 때문에 꽤나 명확하게 지지와 근거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텔레그램방에서 지지와 저항의 근거, 그리고 근거의 신뢰도를 높일 거래를 확인하고 분할 매수 타점, 분할 매도 타점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텔레그램방 참여는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링크를 기재를 해뒀고요. 자,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이런 창이 하나 뜹니다. 여기서 뭐 무료 텔레그램 정보방이나 개별 종목 대응을 체크하시고 자료 받으실 연락처 010에 뭐 1234-5678이다. 밑에도 확인 010에 1234-5678이다. 그리고 하단에 제출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자, 이 공간 안에서 제공되는 정보 일체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조금 에너지가 남았다라고 하면 댓글도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